15년 전 LA 경찰은 진돗개 훈련에 실패하며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한국에서 진돗개가 화약 탐지와 인명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빗 존슨입니다. 2010년 10월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경찰견 훈련소에서 저는 3마리 진돗개 앞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놈들은 정말 안 돼요. 저는 동료에게 소리쳤습니다. 1년을 투자했는데 기본적인 안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 순간 흰 털의 진돗개 한 마리가 제 지시를 무시하더니 훈련장 구석으로 달려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사냥하는 듯한 집요한 움직임이었어요. 다른 2마리는 서로를 향해 꼬리를 높이 치켜 세우고 으르렁거리며 훈련은 아예 엉망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놈들이 충성스럽다고 했는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독립심이 너무 강합니다. 협동이나 명령 복종은 기대하기 힘들어요. 경찰견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당시 저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훈련관이었습니다. 독일 shepherd, 벨지안 말리노이즈 등 수십 마리의 경찰견을 성공적으로 훈련시켜왔어요. 하지만 진돗개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훈련 방법에 저항했어요. 첫 번째, 진돗개는 기본적인 앉기 명령조차 거부했습니다. 제가 앉아라고 명령하면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2번째는 다른 개들과의 사회화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혼자만의 영역을 고집하며 다른 훈련견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가장 문제였던 것은 3번째, 진돗개였습니다. 이 녀석은 지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지능을 오히려 훈련을 방해하는 데 사용했어요. 제가 숨겨둔 물건을 찾는 훈련에서는 목표물 대신 더 흥미로운 것들만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진돗개들은 점점 더 독립적이 되어갔고 제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동료들은 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더 강한 훈련을 시도해보라, 체벌을 사용해보라, 음식으로 유도해보라. 하지만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진돗개는 경찰견으로 부적합함. 보고서를 덮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신 진돗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15년 후, 이 실패가 저에게 가장 큰 교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2025년 8월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경찰견 훈련소 사무실에서 저는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15년간의 표창장들이 석양빛에 반짝였어요. 독일 shepherd, 벨지안 말리노이즈. 제가 성공적으로 훈련시킨 경찰견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띵. 컴퓨터에서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어요. 또 뭔 광고 메일이야. 저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대한민국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15년 만에 또 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진돗개 경찰견 프로젝트 성공 사례 공유. 메일을 열자 정중한 한국어와 영어가 번갈아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재생 버튼이 달린 동영상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진돗개 타령이야? 저는 비웃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손은 이미 재생 버튼을 클릭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대전의 경찰견 훈련센터였습니다. 한 마리 진돗개가 복잡한 장애물 코스를 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5년 전 기억 속의 산만한 모습이 아니라 훈련관의 지시에 완벽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저는 모니터에 얼굴을 바짝 댔습니다. 진돗개가 화약 냄새를 쫓아 정확한 위치에서 앉아 짖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진돗개가 울창한 산속을 헤치며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었어요. 1분 52초 만에 목표를 찾아내고 훈련관에게 신호를 보내는 완벽한 임무 수행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그 견종이 눈앞에서 기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진돗개들의 이름은 임회와 상만이었어요. 작년 10월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이라고 자막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임회가 실내 훈련장에서 화약 시료를 탐지하는 모습, 상만이가 산속에서 구조 대상자를 찾아내는 모습,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메일 끝에는 김민철 교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존슨 훈련관님의 2010년 보고서를 참고하여 연구했습니다. 당신의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이 제 실패 사례를 연구해서 성공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임회와 상만이가 말린 꼬리를 흔들며 자랑스럽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15년간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포기했던 그 진돗개들이 정말로 경찰견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핸드폰으로 그 영상들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임회와 상만이라는 이름의 두 진돗개가 보여준 완벽한 훈련 성과를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간 제가 틀렸다는 말인가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니 더욱 놀라운 디테일들이 보였어요. 상만이가 산악수색을 할 때의 집중력, 임회가 화약을 탐지할 때의 정확성. 이 모든 것이 제가 15년 전에 포기했던 바로 그 견종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두 진돗개의 표정이었어요. 15년 전 제가 훈련시키던 진돗개들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은 듯한 표정이었는데 임회와 상만이는 즐겁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상관인 톰슨 대위를 찾아갔어요. 대위님, 급히 휴가를 내야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한국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 15년 전 그 진돗개 건 때문에 톰슨 대위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어서요. 톰슨 대위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존슨, 자네가 그 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이미 지난 일 아닌가? 지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한국에서 진돗개 경찰견 훈련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톰슨 대위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정말인가? 자네가 그렇게 고생했던 그 진돗개들이? 네, 맞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즉시 저는 한국 측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김민철 교수님께 제 방문 의사를 정중하게 전달했어요. 놀랍게도 하루 만에 정중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존슨 훈련관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민철 교수.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진돗개가 성공했다면 그것은 지난 15년간 제가 가지고 있던 신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15년 전 작성했던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진돗개는 경찰견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1년간의 치밀한 연구와 훈련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임회가 복잡한 훈련장에서 화약을 찾아내는 모습,
상만이가 산속에서 실종자를 구조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면 저는 15년 전에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한국의 연구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겠다고요. 인천공항에서 대전까지 2시간여의 여행.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15년 전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 길을 지나 진도로 갔었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심정이었습니다. 경찰인재 개발원에 도착하자 김민철 교수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존슨 훈련관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진돗개가 성공했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 반신반의가 묻어났어요.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김 교수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현대적인 시설과 체계적으로 정리된 환경이 15년 전 제가 봤던 한국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친숙한 모습들을 알아봤어요. 진돗개 특유의 말린 꼬리, 쫑긋한 삼각형 귀, 당당한 체구. 하지만 분위기는 15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마리 진돗개가 견사에서 나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어요. 저분이 임혜고 이쪽이 상만이입니다. 김태훈 훈련관이 소개해줬어요. 상만아, 찾아. 김태훈 훈련관의 구령이 울리자 한 마리 진돗개가 즉시 산으로 질주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스톱워치를 누르며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15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훈련시킨 진돗개들은 명령을 받아도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아예 무시해버렸거든요. 하지만 상만이는 달랐어요. 목적 의식이 분명했고 체계적으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1분 48초 후 산 중턱에서 상만이의 힘찬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것이 정말 진돗개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0% 순종 진도견입니다. 김민철 교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작년 10월 진도에서 직접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이어서 임회의 화약 탐지 훈련이 시작됐어요. 실내 종합훈련장에서 신종필 훈련관이 여러 곳에 화약 시료를 숨겨놓았습니다. 임회야, 같이 찾아보자. 신종필 훈련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임회가 꼬리를 흔들며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이 장면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사용했던 강압적인 명령 조화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파트너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임회는 체계적으로 공간을 수색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집중하는 모습이 전문가 같았어요. 3분 후 임회가 한 지점에서 앉아서 짖었습니다. 정확한 위치였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김민철 교수가 설명했어요. 8개월간 지속적으로 훈련한 결과입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 진돗개의 표정이었어요.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저는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건 내일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휴식을 취하시죠. 숙소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 같은 견종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한국의 연구진들이 발견한 비밀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민철 교수가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붙어있는 수백 장의 훈련 기록표와 분석 차트가 압도적이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오히려 당신들의 2010년 사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8개월간 연구했어요. 저는 벽면에서 제 이름이 적힌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15년 전 제가 작성한 진돗개 경찰견 훈련 실패 보고서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세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핵심은 접근법의 차이였습니다. 신종필 훈련관이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서구식 훈련은 복종과 통제에 기반하죠. 하지만 진돗개는 1500년간 한국인과 동반자로 살아온 견종이에요. 복종보다는 협력을 추구합니다. 김태훈 교관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화약 탐지 훈련에서 기존 방식은 찾아라 마이너스 앉아라 마이너스 기다려라의 강제적 명령 체계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돗개의 사냥 본능을 활용했습니다. 놀이에서 탐색, 성취감, 보상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만들었죠. 놀이라고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맞습니다. 임회에게는 화약 냄새 찾기를 숨바꼭질 게임으로 인식시켰어요. 강압이 아닌 즐거움으로 접근한 거죠. 김민철 교수가 또 다른 차트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진돗개만의 독특한 특성도 발견했습니다. 다른 견종들은 훈련관 한 명에게만 집중하지만 진돗개는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요. 위험을 스스로 감지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냅니다. 실제로 상만이는 산악수색에서 정해진 루트를 벗어나 더 효율적인 길을 스스로 개척했어요. 신종필 교관이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불복종으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 목표 지점까지 30% 더 빠른 길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진돗개의 독립성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를 능동적 협력이라고 명명했어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임무의 목적을 이해하고 최선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연구실 한쪽에는 15년간의 세계 각국 경찰견 훈련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모든 나라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실패 사례들을 연구했습니다. 김민철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특히 당신의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였어요. 어떤 방법이 효과가 없는지 명확하게 보여줬거든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 실패가 그들의 성공에 기여했다니. 가장 중요한 발견은 진돗개의 학습 패턴이었습니다. 최용식 교관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다른 견종들은 반복 학습을 통해 기계적으로 익히지만 진돗개는 원리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초기 훈련은 더 오래 걸리지만 한번 이해하면 응용력이 뛰어납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죠. 김태훈 교관이 영상을 틀었어요. 임회가 처음에는 화약 냄새를 잘못 찾았지만 3번째 시도에서 갑자기 모든 것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진돗개는 생각하는 개입니다. 신종필 교관이 결론 지었어요.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는 훈련이 어려웠던 거죠. 우리는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흘간의 관찰 기간 동안 저는 제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임회의 폭발물 탐지 훈련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훈련시킨 진돗개들은 명령을 내려도 산만하게 행동했는데 임회는 달랐어요. 임회야, 같이 찾아보자. 신종필 교관이 명령조가 아닌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어요. 그러자 임회가 꼬리를 흔들며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치 파트너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게 15년 전과 똑같은 견종이라고 저는 혼잣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상만이의 산악수색이었습니다. 중간에 예상치 못한 바위 절벽을 만나자 상만이는 훈련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우회로를 찾았어요. 그리고 목표 지점에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이런 상황 판단력은 다른 견종에서 본 적이 없어요. 김태훈 교관이 설명했어요. 독일 셰퍼드나 벨지안 말리노이즈는 정해진 루트만 따라가거든요. 하지만 진돗개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합니다.
저는 15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 제가 문제 행동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진돗개만의 뛰어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진돗개를 다른 개로 만들려고 했군요. 저는 씁쓸하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김민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구식 훈련법은 표준화에 중점을 둡니다. 모든 개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길 원하죠. 하지만 우리는 개별화에 집중했어요. 진돗개다운 방식을 존중한 거죠. 둘째 날 오후, 저는 이매와 상만이의 자유시간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어요. 다른 훈련견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놀이를 할 때도 서로의 특성을 파악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들은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최용식 교관이 설명해줬어요. 진돗개는 사회성이 독특해요. 무리지어 다니기보다는 개별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셋째 날,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임회와 상만이가 복합 임무 훈련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산악수색과 폭발물 탐지를 연속으로 수행하는 고난도 훈련이었어요. 이건 저희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예요. 최용식 교관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두 진돗개는 마치 서로 소통하듯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상만이가 수색을 마치면 임회가 그 지역의 폭발물을 탐지하고 다시 상만이가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는 완벽한 협력이었어요. 저건 경이롭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동안 진돗개를 독일 셰퍼드나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했던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만의 고유한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 부각시켰던 겁니다. 당시 제가 썼던 보고서를 다시 떠올려 봤어요. 독립적이고 고집이 세다. 명령에 불복종한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모든 것이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포기라는 걸 모르는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포기는 저희 사전에 없습니다. 김민철 교수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특히 저희 진돗개에 관해서는 더더욱요. 이 아이들은 단순한 경찰견이 아니라 저희의 자부심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 훈련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끈기가 만들어낸 혁신이었다는 것을요. 마지막 날, 저는 특별히 진도를 방문했습니다. 임회와 상만이가 태어난 바로 그 임회면 상만리.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그 마을에서 저는 15년 전 제가 포기했던 3마리 진돗개를 떠올렸어요. 이곳이 바로 임회와 상만이가 태어난 곳입니다. 김민철 교수가 설명해줬어요. 진도의 이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진돗개 동상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진돗개의 모습이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미안해할 일은 아니에요. 김민철 교수가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실패가 있었기에 저희가 더 완벽한 방법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신도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다가와 말씀해 주셨어요. 진돗개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고, 이제 세계에 우리의 개가 알려진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진정한 자부심을 볼 수 있었어요. 15년 전 저는 이곳에서 3마리를 선별했습니다. 당시 저는 가장 온순하고 통제하기 쉬워 보이는 개들을 골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부터가 잘못된 접근이었습니다. 김태훈 교관이 설명해줬어요. 저희는 반대로 선택했어요. 가장 호기심이 많고 독립적인 아이들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특성이 경찰견에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바닷가 절벽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이 반성했어요. 그동안 저는 진돗개를 제가 알고 있는 틀에 억지로 맞추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의 본래 모습을 인정하고 그것을 살려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1500년간 진돗개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김민철 교수가 말했어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저희는 그 지혜를 현대과학과 접목시킨 것 뿐이에요. 마을 곳곳에서 만난 진돗개들은 모두 당당했어요. 주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도 자신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본 모습이었어요. 저는 15년 전 제가 가져갔던 3마리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지금의 방법을 알았다면 그 아이들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후회가 밀려왔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신종필 교관이 말했습니다. 모든 실패에는 의미가 있어요. 당신의 실패가 있었기에 저희가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지면서 진도의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15년 전에 포기했던 그 도전이 이제는 한국의 연구진들에 의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요. 저는 김민철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김 교수가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임혜와 상만이가 보여준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려주세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한국 연구팀이 정성껏 준비한 진돗개, 전용 훈련 매뉴얼과 임혜, 상만이의 최신 훈련 영상들이 가득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며 저는 핸드폰으로 톰슨 대위에게 연락했습니다. 대위님, 내일 오전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모든 훈련관들과 간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뭔 일이야? 그렇게 급한가? 네,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다음 날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대회의실. 서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동료 훈련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긴장했지만 동시에 확신이 있었어요. 15년 전,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진돗개는 분명히 훌륭한 경찰견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지만 저는 준비한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임혜가 화약을 정확히 탐지하는 모습, 상만이가 산악수색에서 완벽한 성과를 보이는 모습,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정말인가? 톰슨 대위가 놀라며 물었어요. 100% 사실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이 15년간의 연구 끝에 해낸 성과입니다. 그럼 우리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건가? 동료 훈련관이 질문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국과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서 직접 진돗개를 도입하는 겁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제가 가져온 자료들과 영상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장님도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존슨 훈련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해주게. 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김민철 교수팀은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3개월 후 로스앤젤레스 경찰청과 한국 경찰청 간의 공식 경찰견 교류 협력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첫 번째 한국산 진돗개 한 쌍이 태평양을 건너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설렘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렸어요. 화물칸에서 나온 2마리 진돗개를 보는 순간 저는 감격했습니다. 임혜와 상만이의 후손들이었어요. 말린 꼬리를 당당하게 치켜 세우고 주변을 경계심 있게 살피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안녕, 너희들.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건 2번째 기회니까. 한국에서 함께 온 박성민 교관이
저에게 훈련 지침서를 건네주었어요. 이 아이들의 이름은 희망이와 꿈이입니다. 박 교관이 설명해줬어요. 임회와 상만이에게서 배운 모든 것이 이 아이들에게 전수되어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훈련장에서 희망이와 꾸미가 첫 발을 내디디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겁니다. 15년 전의 실패가 이제는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 실패 없이는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테니까요. 희망이와 꾸미가 말린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